만약에 지금 현재 대표님들께서 우리 단톡방으로 보고받고 있는데 내지는 나는 지시까지 좀 하고 있는데 뭐뭐 해주세요, 뭐 땡땡님 오늘 뭐 부탁드립니다 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린 청소 당번이 다 있어서 트레이너들이 PT 이후에 청소도 반드시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톡방으로 남아있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사실 대표님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그럼 제가 대표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막 드리고 근로자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정말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솔직히 말하면 근로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법 시행 이후 피트니스 센터를 보는 법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운영해도 법은 이제 다른 프레임으로 센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의 가장 위험한 건 3.3% 자체가 아니라 센터가 스스로 만든 운영 구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톡방 지시, 고정 스케줄, 동일 정산이 모두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피트니스 업계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수많은 센터의 노무 분쟁을 해결해 오신 현장형 노무 전문가입니다. 노무법인 도둠 김문정 대표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노무법인 도둠을 운영하고 있는 김문정 노무사이고요. 오늘 피트니스 업계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오게 됐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10월 23일 이후에 이제 법 개정이 하나가 있어서 요즘 피트니스 업계 대표님들께서 많이 의뢰를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요즘 컨설팅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는지 가감없이 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다 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문제는 사실 피트니스 센터 운영에서 늘 있었는데 요즘 노무사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피트니스 업계는 이제 대표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트레이너분들께서 보통 3.3%로 많이 지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전에 있어왔던 문제는 사실 3.3 지급을 받고 있는 트레이너가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달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있었죠. 10월 23일에 이제 개정법이 하나가 있게 되면서 센터에 어떤 불이익이 심하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주세요. 근데 피트니스 업계가 사실은 위험한 것도 어느 일부분은 맞습니다. 일정 부분도 맞기 때문에 요즘에는 컨설팅을 조금은 이제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로자로 봐야 하느냐, 지금과 같이 해도 되느냐를 많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센터마다 이제 대표님 운영 방향이나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꾸려나가고 싶다 하는 고민들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한번 청취하고 근로자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고 어느 정도는 좀 사대보험 가입을 하시는 방안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 아니면 우리 센터는 아예 그냥 프리랜서 3.3으로 안전하게 완벽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네.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구체적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근로기준법 제 102조의 2라는 이제 조항이 하나가 신설이 됐습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용노동부에는 이제 감독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분을 뵙게 되냐면, 잘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이 우리 센터를 신고했을 때, 이제 신고하는 이유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임금 체불, 뭐 연차를 못 썼다, 뭐 퇴직금을 못 받았다, 뭐 이런 것들로 보통은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되시는 분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관님이시죠. 근데 그 감독관님한테 하나의 그 권한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장관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주체가 감독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관이 뭘 할 수가 있게 됐냐면 국세청의 과세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슈가 되는 거냐? 직원분들 인건비 지급하실 때 우리가 보통 3.3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가 들어갑니다. 사업소득 신고가 들어가요. 근데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소득이고, 우리가 이제 센터에서 보면 그 인포데스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 사대보험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나뉘어져 있는데 원래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알도리가 없어요. 근데 10월 23일부로 고용노동부 장관, 즉 근로감독관이
사업소득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의 3.3 신고 인력을 다 알 수 있게 됐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이거 우리 센터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트레이너들 그러면은 사실 근로자성이 좀 있는데 3.3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알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가 이번 이슈의 가장 큰 의문사항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네. 많으시고 많이 네. 찾아오실 것 같은데 센터주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노무 판단이 훨씬 명확해질까요? 일단은 근로자성과 프리랜서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 제가 안내를 드리다 보면 이러면 사실 다 근로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센터마다 조금은 우리가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한 발자국 멀리서 떨어져 보시고 우리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하시고 기록해 보시는 작업을 저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원분들을 트레이닝 하실 때 보면 클래스가 수업 시간이 정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의 첫 수업이 1시에 시작한다.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우리 모든 직원들은 뭐 한 10시에 출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죠. 그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이걸 데이터화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좀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다, 우리 센터만의 전략을 찾고 싶다라는 의뢰를 주시는 대표님들께는 제가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 조금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대표님들이 약간은 포기하셔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웬만하면 다 프리랜서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대표님 그러시면 일률적인 출퇴근 시간은 혹시 포기하실 수 있나요? 이런 걸 제가 여쭤봐요. 그럼 대표님이 그건 수인 가능하다 라고 한다면 출퇴근이 기록되는 데이터는 앞으로 우리 회사에 쌓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데이터화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톡방 보통 다 있으시죠. 네. 근데 그 보통 트레이너분들과 이제 그 센터 내부 분위기가 조금은 경직적인 곳들도 있어요. 사업장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군대 문화식의 약간 보고식 의 문화가 있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자성에 상당히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센터는 좀 진짜 안전하게 3.3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를 이제는 지워나가셔야죠. 존재하되 삭제라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좋겠죠. 데이터 이 말씀이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법적인 분쟁을 해보신 대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 내가 억울해도 법원에서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억울함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단톡방이 남아있다. 근데 단톡방에 대표님께서 청소, 회원 결제 이런 일련의 업무 지시를 하신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버리면 방어가 사실 많이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되지 않게. 근데 우리 회사 사정에 맞도록 조금 이제 데이터를 분리해서 요거는 요 정도는 남기고 요 정도는 이제 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센터엔 더 이상 이제 남아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매월 같은 금액, 같은 사업장 3.3% 신고자 전원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근로자랑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님들께서 이제 센터를 운영하실 때 성수기가 있고 좀 비수기가 있잖아요. 성수기 때는 좀 수익이 많이 남으실 거고 비수기 때는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이 손익 부담을 본인이 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인 거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근데 근로자들은 사업자랑 좀 달라요. 근로자들은 본인의 시간을 회사에 종속시키는 대신에 그 대가로 고정적인 월급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들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지만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책임을 또 많이 지기 때문에 좀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근로자분들은 매월 같은 금액이라는 월급을 받아가시죠. 그러니까 물론 뭐 상여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법원에서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 이 사람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가를 볼 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정말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금액의 고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매달 예를 들면 300이라는 금액이 동일하게 찍혔어요.
인건비 신고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게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주를 의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사람 근로자 같은데 고정적인 금액이 나가는데 왜 3.3 신고가 되고 있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월 23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솔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이거 좀 위험해졌다 라고 인지를 하신 거죠. 그동안은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받아보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숨기려면 숨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더 이상은 숨기는 게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매월 같은 금액 똑같은 사업장에서 3.3으로 매달 신고하고 있다. 근데 우리 센터에 전원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정부가 일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정말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제 업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이게 계속 보도 자료로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이걸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기획 감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기획 감독 대상에 피트니스 센터가 포함되진 않았어요. 이번 기획 감독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청하신 대표님들께서 우리가 그냥 뭐 트레이너든 뭐 인포든 뭐 다 해서 30명이 넘어간다. 근데 매월 같은 금액의 3.3 신고자가 몇 명이라도 있다라고 하시면 이건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언제 나와도 왜 나오세요라고 못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명확히 기준을 줬어요. 근로자성 판정 기준과 관련해서 센터 운영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부딪히는 노무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의 퇴직금, 연차수당, 뭐 주휴수당, 뭐 휴일근로수당. 사실은 이러한 쟁점들은 피트니스 업계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모든 그 3.3 처리 인원이 많은 업장들의 문제였죠. 근데 이제 피트니스 센터 대표님들이 피트니스 업계에 한해서 부딪히게 되시는 노무 리스크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 10분 중에 8분 이상은 똑같은 고민거리를 안고 계시거든요. 트레이너한테 지급하는 인건비에서 이것을 4대 보험 가입을 하자니 4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법대로 하게 되면 사업 운영을 지속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할 정도로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고민을 하시는 지점은 현재는 4대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고민은 아무래도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이게 기존부터 있었던 고민거리시죠. 센터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톡방 지시, 청소 단번, 외부 PT 금지 같은 규칙들이 왜 고위험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우리가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당신의 일이 되면 이게 어떤 것인지 좀 납득하기 어려워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그 직원하고 대표님하고 퇴직금 없는 계약을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계약서를 쓰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 계약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로계약서 같기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퇴직금은 없기로 했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걸 인정해 줄까요?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게 뭐 서류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실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단톡방 지시랑 청소 당번은 보면 어떤 센터의 사례를 들어봐 드리면 여기는 대표님께서 되게 FM 같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표님이 자수성가하셔서 센터를 이제 전국적으로 한 8개 정도를 운영하고 계셨고 성공적으로 이제 센터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대표님이 이제 워낙 바쁘시다 보니 관리자 한 분을 모신 겁니다. 관리자를 모셔서 이 관리자분이 이제 모든 업장을 좀 어느 정도 관리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 이제 센터마다 톡방이 있었고 그 톡방을 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분명히 대표님 그리고 관리자분께서 저한테 우리는 다 프리랜서입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실례지만 톡방 좀 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톡방을 봤는데 대표님과 관리자분께서는 지시하진 않으세요. 근데 워낙 탄탄하게 시스템이 잡혀있는 사업장이어서 직원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보고하는 겁니다. 청소당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었지만 청소당번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중에 어떤 트레이너분 한 분이 퇴사를 하고 나서 나 사실은 근로자였다 라고 해서 퇴직금 달라, 근데 연차도 달라, 뭐도 달라 라고 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라고 하면 감독관은 이렇게 할 겁니다. 증거를 제출해달라.
그러면 그분은 본인이 했던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휘 감독이 있었냐를 볼 때 이거 애매하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다고 완전히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톡방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님 그 안에 계셨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께서 이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회원에게 그 PT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라는 그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로자성이랑 가까운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계약의 핵심은 용역 계약이라고 보셔야 돼요. 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의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PT라는 일은 완성이 있죠. 어떠한 회원님을 트레이닝하고 이 회원님이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이 트레이너가 옆에 붙어서 돕고 알려주고 본인의 지식을 나누고 케어하고 이게 용역인데 청소를 하고 업장 문을 열어서 회원들이 들어오면 상담을 해주고 결제를 하고 이러한 보고를 하고는 용역보다는 근로에 가깝죠. 지시에 수행한 거에 가깝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현재 대표님들께서 우리 단톡방으로 보고받고 있는데 내지는 나는 지시까지 좀 하고 있는데 뭐뭐 해주세요. 뭐 땡땡님 오늘 뭐 부탁드립니다. 를 남기고 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뭐뭐 하였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린 청소 당번이 다 있어서 트레이너들이 PT 이외에 청소도 반드시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톡방으로 남아있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시스템화를 잘 시켜서 운영을 잘하고 있었을 뿐인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네.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불편한 게 왜냐면 이게 업계마다 관행이 있잖아요. 대표님들께서는 우리 피트니스 업계 관행은 이러한데 법과 조금 현실에 괴리가 있을 뿐인데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건지에 대해서 토로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무슨 지점을 고민하시는지 알거든요. 사업장이 그리고 고객님들이 회원분들이 만족하는 센터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일률적인 서비스가 좀 제공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대표님께서 업무 지휘권,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적절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근로자성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럼 트레이너분들의 수수료 특성상 높은 구조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대 보험료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퇴직금 부담에 연차 수당, 뭐 주휴 수당 등등등 진짜 이도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신 대표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한번 우리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자 입장에서 메타인지 해보셔서 그걸 좀 기록으로 남겨보시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근로자로 전환할 사람들을 통제하고 PT 업무는 트레이너한테 그냥 완전히 분리해서 다만 PT를 수행할 때 최소한의 우리 센터만의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만드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센터마다 조금 달리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센터가 어떤 것들을 평소에 갖춰두면 근로자성 논란을 예방하는 데 분쟁을 미리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혹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약서는 직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근로기준법에 이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부 의무는 대표님께 있고요. 교부를 하지 않았을 때 대표님한테 페널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처벌을 해요. 이건 조금 달리 생각해 보시면 직원하고 대표님이랑 같이 이 계약 조건에 맞춰서 일을 합시다라고 서명을 하시는 거지만 이 계약서 제작은 대표님이 하시죠. 보통 이제 저희 쪽에 의뢰를 주셔서 근데 저희는 대표님의 의뢰를 받고 계약서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계약서 세팅 자체가 대표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세팅이 됩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쓰는 게 그러니까 귀찮아서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어디에서 그냥 받으신 포맷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그렇게들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센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우리 센터만의 커스터마이징된 계약서를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렇게 계약서 세팅을 해 놓으시면 그게 가장 대표님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프리랜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너분께서 프리랜서로서 본인의 회원을 관리하시고 이 스케줄 일정을 잡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정을 이 회원과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직접 세팅하셔서
이것을 그냥 수수료 정산용으로 대표님 또는 관리자분께 공유했다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공유하는 톡방이나 이런 데에 관리자가 있다면, 인포나 이거를 정산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대표님은 그 톡방에서 조금 나와 계시는 것도 좋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거를 뭐 지시했다, 뭐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를 없앨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 톡방에서는 진짜 정산용 스케줄표만 딱딱딱 올릴 수 있게 따로 그 톡방을 만드셔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대표님께 이제 근로자성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예방하는 방어용 자료로 쓰기 너무 좋겠죠. 계약서 교부랑 스케줄에 대한 일정 공유가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PT를 직접 본인이 스케줄을 조율했다. 요거를 근거로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센터에서 일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을 보면 다른 센터랑 같이 수업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하면은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장에 종속이 되어서 일을 한다. 이게 보통은 근로자성을 정말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종속성이 없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겸업이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PT 몇 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트레이너분께 우리 센터의 회원님 말고 외부 어떤 회원님이 뭐 1대1 PT를 요청하셔서 이분이 출장을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다면 서면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좋아요. 외부 뭐 출강이나 외부 겸업이 가능하다. 단 대표님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거리를 설정해 놓으시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거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근로자성이랑 오인되기 좀 좋은 포인트라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아지거나 네. 매출이 높아지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차리거나 이런 그렇죠. 일도 생기고 아니면 나와서 수업을 네. 하거나 이제 수수료를 조금 네. 적게 떼려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조항들이 거의 제가 본 대부분의 센터 계약서에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대표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대표님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이제 그거에 맞게 전략을 드리는데 일종의 계약금이라는 걸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너가 프리랜서야. 그래서 너가 조그맣게 내 사업장을 빌려서 너의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을 했어. 어쨌든 우리 사업장을 찾아보고 온 회원을 너가 PT 관리를 하는 것이니 너가 퇴사 후,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그만두고 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는 뭐 반경 3km 이내에서는 너가 가서 어디 센터에서 일을 하는 건 가능한데 우리 센터 내에서 담당했던 회원을 수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러한 페널티 조항을 넣어놓을 수는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상업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넣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가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게. 이러한 장치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겼을 때 이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위약금이라든가 위약벌, 손해배상 조항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트레이너 입장에서도 이 계약에 본인이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어겼을 때 나중에 뭐 법적인 분쟁을 가시면 그 계약서가 증거가 될 텐데 대표님께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가능한 정도의 조항을 좀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진짜 하나의 예시라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센터가 스스로 위험 수준을 체크하려면 어떤 항목을 가장 먼저 점검해 보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고정급이 지급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영업지원금, 영업지원비라는 이제 명칭으로 많이 통용을 하고 계세요.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좀 그런 면이 있으신데 어쨌든 명칭 여하 고정급이 지급되고 있는 게 있느냐. 예를 들면 어떤 홍길동한테 이번 달에는 뭐 한 420, 지난달에는 뭐 370이 지급되고 있더라도 그럼 이제 매달 다른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고정급 150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지 먼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직원분이 문제를 삼게 되면 고정급의 유무로 그냥 모든 것이 한 큐에 끝날 수 있어요. 노동부에서는 고정급의 유무를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근태를 관리하고 계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안 한다라고 하시더라도
암묵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9시간 정도 센터에 체류하도록 그렇게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고 수업이 없을 때에는 굳이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지 대표님 스스로 반문해 보셔야겠죠? 그렇게 한번 그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모든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대표님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근로자인가? 프리랜서인가? 그럼 제가 대표님들께 이렇게 설명을 막 드리고 마지막에 여쭤보거든요.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제는 근로자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정말 프리랜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솔직히 말하면 근로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인정되면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근로자로 관리할 것인가? 아, 안 되겠다. 그럼 프리랜서로 진짜 전환할 것인가? 그 항상 사업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노무 말고도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리스크를 다 지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이 정도 리스크를 지고 어떠한 절세 전략을 쓰신다든가 뭐 이제 다 모든 일에는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 따르실 테니까. 근데 노무도 마찬가지인 게 100만 원짜리 리스크가 있고 1억짜리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센터를 좀 객관화하시고 어느 정도 리스크까지 감당 가능한지가 확정이 되시면 우리 센터에 맞는 전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정급의 유무, 그리고 근태를 관리하는가, 그리고 PT 이외에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리스트업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리스트업해서 메타인지가 된 후에 노무법인 도둠 김문정 노무사님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대표님께서 컨설팅을 진행하시면서 센터들이 가장 놓치고 있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어떤 점들이었나요? 일단은 대표님들께서 계약서를 안 쓰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뒷전으로 계속 밀리시는 거죠. 이게 그 노무 문제라는 게 예전에는 사실은 빈번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그 사업 하시기 이전에 그냥 프리랜서나 근로자로 일을 하셨을 때를 대표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신고한다? 이런 개념이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를 안 써서 큰일 난다? 라는 것을 좀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안 쓰여져 있는 경우 내지는 아무 계약서나 쓰고 계셨던 경우 이 포인트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4대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진짜 4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신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고용지원금 제도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 적합한 좀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찾으시면 4대 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님께 마냥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시는 대표님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트레이너의 스케줄이나 수업 형태, 회원 이용 패턴 같은 운영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센터의 노무 안정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가장 요즘에 이제 저한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너무 불안해요 거든요. 왜냐면 정부에서 막 뭐가 어쩐다 저쩐다 기사가 나오고 막 어떤 주변에 어떤 대표님이 노동청 갔다 왔는데 뭐 얼마를 지급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리시니까 우린 괜찮은 게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대표님이 일단은 불안하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몰라서 불안한 건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구나를 알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불안감이 사라질 거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잘 방어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만약에 연락을 받게 되시면 저희가 대표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감독관이랑 첫 통화에서 많은 말씀하지 마시고 쟁점이 무엇인지만 파악하시고 저희한테 넘기시라고 말씀드려요. 초기 대응이 방향이 흐트러지면 이걸 바로잡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데 대표님이 운영 데이터를 잘 정리해두고 계시면 우리 사업장의 리스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쟁이 터졌을 때도 어디까지 어떻게 말을 해야겠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실 거니까 대응하시는데 훨씬 유리해지겠죠. 그리고 그 주도권이 대표님한테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덜 휘둘리게 되실 수 있어요.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사업장들은 직원들이 정말 영리하고 악용하는 사례도 생길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제 뭐 AI가 워낙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면 그냥 걔가 알려주거든요. 나쁜 마음을 먹는 직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하나하나 기록을 남겨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는 GPT나 제미나이가 알려주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도 같이 대응을 하고 계시다면 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노무 안정성은 확실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운영을 데이터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는 전원 4대 보험 전환이라는 압박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모든 트레이너들이 근로자로 전환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뭐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센터마다 조금씩 달라요. 최근에 컨설팅을 진행한 어떤 센터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주셨냐면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데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내가 통제권, 지휘권을 가지고 가고 싶은 관리자급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관리자로 키우고 싶다. 내가 지휘 감독을 자유롭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근로자로 전환을 어느 정도 좀 하셨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말 우리 사업장에 그 프로세스가 잘 탑재가 되어 있고 이대로 PT를 진행해줄 트레이너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3.3으로 유지하기로 하셨어요. 다만 이제 PT 업무 이외에 근로자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지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트레이너를 근로자로 전환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환을 하셔도 되고 아예 안 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인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안 하실 수 있는가를 일단 한번 반문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그럼 지휘 감독 안 해도 되는지 그 정도로 프로세스가 잘 잡혀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자신 있다. 그렇게 세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내용만 프리랜서 계약서에 잘 담아 놓으시고 프리랜서 분들과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단톡방에 기록을 남기시는 것을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진짜 보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거는 노입니다. 절대 모든 트레이너를 전환시키실 필요는 없어요. 프리랜서 트레이너들의 보고를 관리자가 네. 받아서 대표자한테 전달이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볼지 궁금한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표님이 계시고 이제 관리자 근로자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관리자분께서 하나의 지점을 관리하시면서 여기에 소속된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계실 거고 어감을 잘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와 공유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관리자가 관리하는 이 트레이너 분들은 이 관리자한테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협조와 공유의 차원으로 조금은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다만 대표님한테 이 관리자분은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는 구조여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원화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구조가 계약서에 잘 드러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3.3 트레이너 분들한테도 너가 우리한테 스케줄표를 전달하는 건 보고가 아니야. 너의 수수료를 우리가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어쨌든 회원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너가 PT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그 회원은 너랑 나랑 같이 관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수업 회차를 진행했고 이 회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공유해줄 의무가 있는 거야를 인지시키고 그걸 계약서에 예쁘게 담아 놓은다면 보고 형태가 아니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